여러분, 전기모터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친환경, 미래기술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환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모터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대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전기모터 생산 과정의 환경 비용,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인 이 모터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과연 지구는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탄소 발자국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큰 그림,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공장 안으로 쑥 들어가서 모터 부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 모든 데이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왜 이 작은 전기 모터 부품 하나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거대한 지구적 관점에서부터 찾아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어떠세요? 사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 무려 32%가 바로 산업 부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전기 모터도 바로 이 거대한 산업의 한 조각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파고들어야 하는지 이제 좀 명확해지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산업 배출량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공 전기 모터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번 분석에서 우리가 주목할 핵심 부품들입니다. 겉을 감싸는 알루미늄 프레임, 힘을 전달하는 강철 사프트, 그리고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엄청난 힘을 내는 자석까지. 이 중에 탄소 배출의 진짜 주범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현미경을 들고 공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수많은 부품 중에 딱 하나, 이 모터 하우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기계가 고압 다이캐스팅 머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보던 깨끗한 설계도랑은 완전 다른 실제 공장의 아주 치열한 모습이죠.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모터의 껍데기, 그러니까 하우징 하나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1단계, 거대한 금형이 꽉 닫히고요. 2단계, 뜨겁게 녹인 알루미늄이 준비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3단계, 이 녹은 금속이 초속 50m가 넘는 속도로 금형 안으로 그냥 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엄청난 열과 압력, 다시 말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 더 확실히 와닿죠? 섭씨 역백도가 넘는 쇳물이 단 2초 만에 금형을 가득 채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방금 우리는 아주 뜨거운 공장 내부를 봤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저 과정에서 대체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 걸까? 이제 다시 돋보기를 내려놓고 그 환경 비용을 계산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과정 평가, 영어로는 LCA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품의 환경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재료를 땅에서 캐는 그 순간부터 가공하고 조립해서 공장 문을 나설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아주 꼼꼼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데이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쓴 환경 가계부를 딱 열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복잡하고 뜨거운 공장 과정, 즉 부품 제조 단계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밖에 안 됐어요. 진짜 문제는 그 이전, 바로 원자재 가공 단계였습니다. 무려 65%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환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발견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과연 어떤 부품이 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자, 드디어 범인이 공개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다른 것들을 압도하면서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석입니다. 가장 무거울 것 같은 다른 부품들을 다 제치고 이 작은 자석이 탄소 배출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의외죠? 실제로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석은 전기 모터에서 가장 가벼운 부품인데 탄소 발자국은 가장 높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역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표를 보면 그 역설이 숫자로 확 와 닿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자석은 전체 모터 무게의 고작 4%입니다. 정말 가볍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탄소 발자국은 무려 44%나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예요. 반면에 가장 무거운 부품 중 하나인 고정자 스택은 무게는 29%나 되는데 탄소 발자국은 16%밖에 안 돼요. 이 엄청난 불균형 보이시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석의 재료가 희토류인데 이걸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둘째, 대부분 재활용이 아니라 새로 캐는 원료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 이 자석을 만드는 공장이 주로 석탄 발전처럼 탄소 배출이 많은 전기를 쓰는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의 특성, 제조 공정, 그리고 사용되는 에너지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어마어마한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낸 거죠. 자, 문제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다행인 건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먼저 재료는 재활용 원료 사용을 최대한 늘리고 운송거리를 줄이기 위해 가까운 공급업체를 찾는 거죠. 또 공장을 돌리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같은 탄소 중립 전력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노력을 엉뚱한 데 쏟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석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즉 핫스팟에 집중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두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제조 단계에서 자석이 탄소 배출의 74%를 차지한다는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그 제조 과정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기나 무게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장 작고 가벼운 부품이 오히려 환경에는 가장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기술들 속에는 또 어떤 이런 숨겨진 주범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